그런데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호중 씨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예정돼 있던 공연들을 강행해 왔었습니다. 아예 법원에는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때서야 공연을 포기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결국 돈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용주 전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홍정수 기자님, 저 오늘 뉴스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던데, 김호중 씨 관련해서. 왜 공연을 강행했냐라고 여러 분석이 나오니까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지금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16억 정도, 뭐 비교적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고 미리 받아놓은 돈이 125억 원, 이게 의미가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매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매출이 늘고 또 수익도 늘고 했는데 오히려 2022년 말보다 2023년 말에 이 소속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적었습니다. 예. 그 전년도에는 한 90억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6억 원. 그중에는 한 60억 정도를 팬과 스타가 소통하는 플랫폼에다 투자한 것도 있었고 뭐 누구에게 대여한 30억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이 말하자면 16억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현금, 부족한 현금을 급히 수혈해 준 게 김호중 씨의 콘서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관련해서 미리 받아둔 선수금만 나중에 정산하고 더 받을 거 말고 선수금만 125억 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는 5월 9일 밤에 있었는데 아직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고향에서 두 차례 경기도 고양시에서 두 차례 공연을 했고 예. 또 창원시 알려지고 나서도 창원시에서 두 차례 공연을 강행했고 그리고 바로 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바로 전날 23일까지도 이 슈퍼클래식 공연을 또 강행해서 총 5회 공연을 끝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팬들과의 약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취소 수수료 30%에 대한 그 티켓값의 30%에 대한 취소 수수료도 우리가 다 감당하기로 했고 출연료도 내놨고 그리고 애초 계약에 뭐 위약금은 없고 따라서 이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에는 돈은 없다 이렇게 소속사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와 정반대되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죠. 선수금이 125억 원이었고 말하자면 지금 통장은 비어있는데 받아놓은 선수금이 125억이나 되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되돌려주지 않으려면 김호중 씨는 불가피하게 또 어떤 소속사의 요청과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영장심사 날 받아놓고도 법원에 연기 신청했고 그때 그리고 법원이 안 받아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공연 취소했던 그리고 지켜봤을 때도 사고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말 새 또 콘서트를 강행한 이유가 다 돈 때문 아니냐. 허지원 변호사님. 이거였잖아요. 사실 그때 왜 위약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때 위약금도 제작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공연 강행 그것 때문 아니라고 했는데 미리 받아놓은 돈만 125억이기 때문에 어제 소속사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것도 사실상 이런 돈 때문에 파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연,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이 어떤 서울 여러 외국에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와서 하는 그 공연에 한해서는 위약금 계약이라든가 뭐 계약료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회사에서 김호중 씨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돈도 빌려주고 투자도 하고 사업을 확장해 온 상황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가 앞으로 공연도 하고 음원 수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지금 미리 받아놓은 돈이 100억이 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가 앞으로 공연을 하거나 음원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 이 100억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구속이 되든 이 재판이 되든 어떻게 되기 전에 김호중 씨가 공연할 수 있는 한 최대한에서
어떤 금전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회사가 지금 뭐 어떻게 파산을 할지 회생을 할지 그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자산들을 다 환가를 내서 채권자들에게 처분하는 절차를 파산 관제인의 관제하에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지금 선수금을 지급한 어떤 회사들이나 협력사 쪽에서는 이 재산을 다 받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인 대표가 이런 채무 독촉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법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 기자님, 좀 더 내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한 기사가 있었어요. 미리 받아놓은 돈, 갚을 돈, 빚이 125억인데 주요 매출원은 김호중 아니냐.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김호중 씨가 워낙 팬덤이 두텁고 인기 많은 트로트 가수다 보니까 김호중 씨 행사 섭외를 문의하면 김호중 씨와 소속 가수를 끼워 파는 계약, 뭐 이게 아무리 그 연예계, 기획사에 뭐 종종 통상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지니까 회당 1억 원 이상의 김호중 씨가 빠져버리면 완전한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사실 팬들의 시각하고도 일치하는데요. 말하자면 어느 뭐 많은 그 트로트 가수든 가수든 아니면 배우들도 그렇습니다. 한 뭐 이게 스타가 섭외가 되면 거기에 우리 소속의 가수라든가 배우를 함께 캐스팅하는 이런 걸 조건으로 하든 아니면 실제로 또 거기에 좋은 가수와 배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팬들은 여기서 불만을 가진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다른 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일부 그렇게 함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김호중의 공연 100%를 놓고 봤더니 70%를 늘 소속사의 다른 가수들과 함께 끼어 팔아진 공연을 하더라. 말하자면 팬들의 눈에는 김호중 씨가 어떤 가장처럼 보였던 거죠. 그거는 소속사 어떤 돈 벌어주기에만 너무 우리 김호중을 쓰는 게 아니냐. 다른 가수들처럼 이 김호중 자체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그런 공연을 기획해달라. 이런 부분을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위도 했었고요. 잠시만요. 경 기자의 말씀하신 게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른바 버스 시위, 트럭 시위를 해서 왜 김호중 씨가 돈 다 벌어놓고 나머지 다 나눠주는 꼴 가장 아니냐. 뭐 이런저런 과거의 저런 팬들의 시위가 저 소속사 앞에서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김호중 씨가 있어야 다른 소속 가수가 이제 함께 공연을 간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김호중 씨가 있으니까 함께 공연 갈 만한 또 다른 가수들을 섭외해서 이 소속사에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이제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어느 가수도 회당 1억 원을 받을 수 없죠. 근데 김호중에다가 여러 소속사 가수가 함께 1억 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이 팬들 보기에는 그럼 다른 소속사, 예. 다른 가수들은 소속 가수들은 김호중 씨가 없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부분 어느 기획사나 사실은 메인으로 매출을 내는 그런 스타가 있기는 마련인데 그 김호중 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것이 이미 팬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알겠습니다. 되어왔던 것입니다. 저렇게 과거에 시위했던 사례도 있었군요. 홍 기자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폐업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표도 구속됐고 본부장도 구속된 상태. 앞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배우 김광규 씨나 같은 트로트 가수 홍지윤 씨 혹은 개그맨 허경환 씨 등이 지금 소속 연예인인데 이분들한테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한답니까? 이 소속사에서? 일단 지금 소속사에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조건도 없이 편안히 나가라. 이 얘기는 뭐 위약금도 없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떠한 그런 자유롭게 FA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가도 좋다라는 건데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가도 좋다라는 게 굉장히 황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와 함께 공연을 했던 가수들 아직 만약에 내가 독립적으로 어떤 행사에 부름 섭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서뿐이 아니라 예. 배우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그냥 같은 소속사라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굉장히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절대 이제 이 소속 어떤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은 갖지
셨으면 하는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인데 예.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황망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소속사문 닫는데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속사에서 이 지분이 셋이 있는데 이 중에 대리 자수했던 그 최재호 이사가 제일 지분이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더 많고 그다음에 구속된 이상득 대표 이사 이제 그 다음 그리고 또 이제 컬투 출신의 정찬우 씨가 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이제 이걸 공동으로 지분을 가진 회사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또 엄밀히 말하면 세 사람 중에 한 명 구속된 거 아니냐. 만약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내가 믿고 있는 또 그런 어떤 정찬우 씨가 만약에 내가 힘을 내보겠다 하면 우리도 도울 요량도 있다, 생각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가수만의 소속사가 아니라 또 배우분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예. 좀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조금 더 정리하고 싶어서 지금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더라도 3대 주주, 3명의 주주가 김호중 씨 빼고 이모 대표, 사촌형, 그리고 최모 이사, 그리고 컬투쇼로 유명한 개그맨 정찬호 씨 3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소속 연예인들이 지금 바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게요. 뭐 이제 유탄을 제대로 맞은 사실은 유탄이 아니라 직격탄이죠. 김호중 씨 관련해서. 소속사액이 지금 빚만 거의 125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적인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예계에 미칠 영향도 오늘 컸고요. 앞서 김호중 씨의 팬카페가 우리는 가수와 함께 할 거니까 소속사 사람들 탈퇴라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그런데 김호중 씨의 고향 김천은 사실 그 폭풍을 이제부터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잠시 만나봤던 김호중 씨의 모교, 김천 예구의 이른바 트바로트의 집. 이게 계속 철거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뭔가 철거 얘기,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김천시에서 교육여건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넘게 지원을 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김천시에서는 학생의 이 휴게 공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리고 트바로티 집이라는 명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 가수의 이 기념 공간을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떤 모범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놔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예고의 이전 교장이었던,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은사로 보이는데요. 이 교장이었던 사람이 개인 이제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 호중이에게 가혹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한 번의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하면서 힘없는 가수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전도 유망한 가수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욕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요. 그 정치인들에 대한 잘못은 그들에 대한 어떤 잣대로 그러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엄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정치인에게 잣대가 잘못 적용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김호중 씨를 계속해서 어떤 기념 공간을 놔두고 김호중 씨에게 가혹한 여론몰이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라도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어떤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는 이유로 김호중 씨의 잘못이 합리화될 수도 없고 이를 기념하는 공간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앞서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되고 왜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도 유명한 가수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됐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다. 뭐 은사님일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 대중은 그 시선이 다르냐 뭐 이런 부분까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한 행동을 보면 자신의 어떤 한 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쭉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김호중 씨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반성, 특히 김호중 씨가 무명했다가 트롯 이 경연을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모교, 학교, 뭐 지역 뭐 다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저 행동 하나 때문에 저렇게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물어야지. 자칫하면 내가 이 정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네? 라고 이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정치권 이야기한 것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예. 뭔가 사회적으로 한번 잘못하면 이게 김호중 씨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한번 이런 거 잘못하면 정말 이게 엄청난 파문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뭐 서영주 대변인이나 이현정 의원도 비슷한 뭐 이거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뭐 누가 봤을 땐 누구 잘못 같고 이게 악영향이 미친 거다. 홍준표 시장 이건 가수이기 이전에 인성 문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아까 서영주 대변인과 비슷한 얘기를 박홍근 의원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판박이 아니냐. 잡아때려다 수렁에 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최상방 특검 얘기하는 것 같고 아까 뭐 일부 팬카페 온라인에서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다 그렇게 너그러이 봐주는 사회적 세태인데 왜 김호중 씨만 갖고 뭐라 그러냐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명 트로트 가수의 잘못된 행동과 그 이후의 처신들이 이렇게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파만파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김호중 씨 팬카페 글 그리고 소속사의 내막 얘기까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